부동산 가압류는 부실 채권의 발생을 예방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업무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쪽 이제 채권 관리 쪽이라든지 업무 하시는 분들 보면 채권이 부실화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장 매뉴얼적인 기본적인 게 부동산 가압류예요.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부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이제 부동산 가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거기 보면 주된 사무소 주소가 나오고요. 지점이 있으면 지점이 나오고, 요즘엔 또 보면 인터넷에 보면 공장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확인해보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개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주민등록 초본 있지 않습니까? 초본을 발급받는 거지 그냥은 안 해주고요. 그 사람 사는 쪽 아니어도 보면 가까운 우리 주민복지센터 가서 동사무소 그쪽 가서 보면 채권 보면 증빙서류 있죠. 내가 왜 저 사람 걸 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돈 받을 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갖다 첨부해서 주민등록 초본을 띄죠. 초본을 띄면 거기는 주소 이력사에 나오는데 현재 주소 마지막 주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주소 다 한 3페이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다 띄면 되는데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근데 그럴 경우 같은데 업무 끝난 다음에 그 대부분 사이트 들어가면 부동산 등기 열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김씨, 이씨, 박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 나타나는 거 성자 그것만은 떼어봐야 되는 거죠. 혹시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보면 그 부산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왔는데 그 전세 놓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찾아서 이제 가압류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보면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가압류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신청서를 작성하자. 신청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채권이 있는데 이걸 받지 못했는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첨부된 부동산이 나타났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채권 보존 조치 가압류를 해놓지 않으면 후일 제가 승소가 돼도 이걸 받을 수가 없으니 가압류를 가압류 신청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뭡니까? 신청서를 쓰죠. 신청서 첨부할 게 보면 채권 증빙서류. 결국 누가 납득해야 돼요? 이걸 보면 담당 재판부, 판사님이 결국 네 채권이 있는데 너는 돈 못 받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납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용증이라든지 계약서, 각서, 세금계산서 있는 걸 전부 다 해서 첨부해서 보내는 거죠. 법원에 접수하죠. 어느 법원?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주소지가 아니에요.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자는 서울에 있고 채무자는 부산에 있고 부동산은 대구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소가 가면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에 거기 신청하는 거죠. 근데 이례적으로 이게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어. 그러면 뭡니까? 재판 도중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가압류를 받아준다는 거죠. 재판이 계류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기본적으로는 할 때 그러니까 대구지방법원이겠죠. 거기다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정명령. 즉 뭔가지 내가 봤는데 보니까 이거 갖고는 남이 부동산에 가압류하기엔 좀 뭔가 미심쩍다. 그러니 새로운 자료를 소명해봐라. 새로운 증거자를 내라는 거죠. 이걸 안 내면 각하시켜서 뭔가 완전히 빼버리고 그럼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이때 보면 이걸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예 없으면 다음 단계로 가고요. 그게 보면 이제 담보 제공이죠. 담보를 내라. 왜 네가 남이 부동산에 가압류하는데 했다가 만약에 그렇죠. 제 부동산 가압류했다가 여러분이 재판 지문 저 팔지도 못하고 담보도 제공 못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으면 해줄게. 근데 네 말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거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채무자 때문에. 얼마?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억을 채권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생성된 것과 하지 않습니까? 받을 돈. 그게 1억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여러분이 돈이 많어. 그 현금 담보 넣었다가 나중에 재판 이기고 다 찾아가시면 돼.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서울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에 보증료를 내고 1,000만 원짜리를 내고 끊어내죠. 담보제공. 아예 우리가 처음부터 가압류 신청할 때부터 보증서를 끊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담보제공 명령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걸로 이거 3, 4일 정도 지나면 이제 가압류 결정문이 나오죠.
물론 이게 보면 이제 법무사님이나 딴 데 통지했으면 여러분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 직접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관할 법원 가야죠. 대구지방법원이었으니까 가야죠. 가면 채권자, 채무자건 없어요. 채권자건만 있죠. 그걸 가지고 돌아오죠. 그럼 채무자건 어디 갔냐? 가압류 이걸로 끝난 거예요. 채무자건은 여러분이 담보 제공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채무자 가압류 결정문이 그 등기소 있죠. 대구 등기소 등기관한테 등기 촉탁돼서 그걸 보고 기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문 수령할 정도 돼서 이날 가면 벌써 이미 기입이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할 역할은 뭡니까? 이게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되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 전부. 거기에 내가 이러기 한 게 제대로 됐고 그걸 보고 갖고 오는 거예요. 가압류는 뭐예요? 그게 끝이에요. 현상만 보존했지 다음 단계는 아니에요. 그죠? 오는 거죠. 그럼 채무자건은 어디 갑니까? 채무자건 결정문 기입관과 동시에 채무자한테 또 가는 거죠. 채무자 가죠. 제가 채무자로 그럴게요. 그럼 채무자한테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채무자 입장에서 얘기할까요? 하나는 뭔가요? 저는 이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공탁? 해방 공탁. 돈을 갖다 있지 않습니까? 좀 1억 원 했잖아요. 그럼 제가 1억 원을 갖다 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풀 수가 있어요. 맞춰 신청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풀어주고 저는 그 부동산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단 그 돈은 뭔가니 여러분도 못 찾고 저도 못 찾고 딱 가지고 있다가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 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니? 그럴 수 있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가압류가 잘못됐다 이거죠. 왜? 가압류는 뭐예요?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채무자는 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담당 재판부에서 서류만 보고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서류가 뭐예요?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유리한 것만 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그러면. 그럼 제 나름대로 또, 그죠? 뭐 증거자를 내겠죠? 그러니까 가압류가 유지된 상태에서 푼 상태가 아니다. 말소가 아니다. 그 상태에서 둘이 불러서 물어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여러분 말이 맞을 수 있죠. 그럼 가는 거고요. 여러분 말이 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말소시켜야죠. 가면 주소해야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본안제소 명령을 신청해 갔죠. 그게 뭐라고요? 재판하자는 거죠. 가압류 해놓고 여러분이 재판하지 않으면 저는 거기에 가압류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풀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안제소 명령 신청하면 여러분 회사로 뭐가 하나 날라와요. 채무자로부터 이 소송 신청이 있으면 소송 걸어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간 내에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내에 뭡니까? 소장 써서 대구지방법원에 소장 내야 돼요. 그럼 저 채무자는 저는 뭐 한다고?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2주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법원에 다시 확인해 봐요. 채권자가 소장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만약에 안 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처박아 놓고 안 하고 그럼 그걸 원인으로 제가 뭡니까? 말소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공격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장을 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법원에서 다툴 문제예요. 세 번째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탁도 안 하고 이의 신청이나 그 본안제소 명령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멍하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의 종류가 그죠? 채무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뭡니까? 반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필요성을 볼게요. 이걸 왜 했냐 이거죠. 그림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유자가 있는데 내가 부동산 가압류 2020년 9월 8일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담보를 제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보를 설정한 거죠. 소유자한테.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가압류가 있는 걸 알고 담보를 잡았습니까? 근저당 모르는 걸 잡았습니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요? 부동산 물건은 뭡니까? 반드시 공시하게 돼 있죠. 그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받든 안 받든 이 사람은 본 걸로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담보를 잡을 때는 뭔가니? 내가 가압류가 있지만 저걸 빼더라도 내가 저 담보 물건 팔아서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받은 거죠.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뭔가니? 소유권이 B한테 이전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한테 이전했다면 여러분 뭐예요?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B는 여러분의 계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저 시간에 한 것처럼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 이거 잘못 넘겼다. 그 소송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압류하는 상태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어도 뭡니까? 소유권 이전, 이게 B, C, D, E 막 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뭡니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뭐예요? 상태에서 이거 경매 누가 할 수 있어요? B가, 건진상권자가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를 했다. 그럼 배당기일날 나가면
나한테도 뭡니까? 채권계산서를 내라고 나오는데 배당 기일날 나가면 나는 돈 안 줘요. 말씀드렸죠. 왜? 나는 집행권이나 판결문이 없지 않습니까? 내 금액만큼 법원에서 공탁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후일에 판결문 주면 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경매할 때 어떠냐? 가압류권자는 경매를 못 해요. 내가 경매한다는 건 뭔가 아니, 건주당권자가 경매한 건 임의 경매한다는 거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내가 한다는 건 강제 경매죠. 근데 내가 경매하고 있으면 뭐 있어요? 나는 채무자가 A지 않습니까? 소유자 A를 상대로 민사소송 집행권을 획득해야 돼요. 이게 정식 소송에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지급명령이라고 우편으로 주고받는 거 법원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죠. 하여간 집행권을 받아서 그걸 원인 증서해서 경매를 하는 거죠. 그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죠 보면죠 경매 신청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경매를 신청해도 가압류 날짜가 9월 8일, 건주당권 9월 18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먼저 받지 않아요. 내가 건주당이면 당연히 내가 선순위를 받겠지만 이거 선순위가 아니라 가압류권 선순위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분배당. 가압류 채권자 금액하고 건주당권 금액하고 채권이 1억, 1억이면 2억이지 않습니까? 2분의 1만 받아가는 비율대로. 그러니까 가압류는 먼저 했지만 먼저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부동산을 이제 봤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보니까 을구 자체가 없어요. 갑굿밖에 없어요. 즉 담보 잡힌 게 없다는 소리. 너무 좋은 거죠. 그럼 그걸 받을 걸 갖다가 우리가 1억을 가압류해요. 받을 채권이니까. 그러면서 보고서에 뭐라고 씁니까? 이 1억 채권 가압류하면 1억 100% 받습니다. 부동산 가치 5억 정도 되니까. 이론상은 맞죠. 그럼 맞는 얘기예요? 몰라요. 왜? 가압류가 들어서 뭡니까? 배당의 종기라고 그래갖고 첫 경매 매각기일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다 더해버려요. 더한다고요. 분모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밖으로 적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거 모른다는 거죠. 좋은 건 뭐예요? 그래서 담보가 좋은 거죠. 그럼 가압류 왜 했습니까? 이거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자, 안분배당 한번 볼까요? 3천만 원이죠. 그죠? 근데 가압류가 2천만 원, 건주당이 4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우리 3천만 원을 갖고 나눠가는 건데, 2천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2천만 원 가압류하고 건주당 4천만 원하고 두 개를 분모로 만들어요. 그럼 6천만 원 중에서 나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중에 포시는 얼마예요? 1천만 원이에요. 건주당권 2천만 원. 즉, 나는 1천만 원 받고 못 받는 거고, 건주당권도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타나는데 못 받아요. 왜? 이걸 경매를 산 사람이 이걸 말소 등기해버려요. 말소 기준 등기란 거니 여기서부터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요. 그럼 난 돈 어디서 받아가야 됩니까? 1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미리 판결문 받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의 내 채무자 A였지 않습니까? 소유자 A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노력이에요. 건주당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담보권 없어진 거예요.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판결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가압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근데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죠? 요건 약간 좀 보면 복잡할 수 있죠. 1억 5천만 원, 매각 금액이 1억 5천이래요. 1억 5천 받았대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천만 원, 8천만 원, 4천만 원, 4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이걸 분모를 놓고 해봐. 1억 5천 갖고 나눠봐요. 얼마인가? 그럼 자기 비율대로 갑, 을, 병정을 이게 자기 분모대로 비율대로 했더니 3천, 6천, 3천, 3천이래요. 이게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이죠. 이걸 갖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봐요. 갑은 그래서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받죠. 3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을은 얼마 받았습니까? 6천만 원에 받을 사람이 8천만 원 받았어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처음에는 보면 배당할 때 가압류권자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평등배당 이렇게 안분배당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줄 때는 뭔가니 앞에 사람 갑을 빼고 두 번째는 뭔가니 자 가압류하고 건주당의 순위를 볼게요. 이거 볼게요. 가압류는 건주당보다 이때는 뭔가요? 순위 보전을 받는 거예요. 순위가 먼저잖아요. 만약에 가압류, 건주당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보면 여기 6천만 원 받는 거예요. 가압류, 건주당 순위가 병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근데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예요? 을에 해당하는 뭡니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흡수배당이라고요. 자기 채권을 다 만족시켜 받아요. 쭉 받아요.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가 남은 걸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병하고 정하고 뭡니까? 둘이 안 분배되가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좀 복잡해져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오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뭡니까? 설명 스스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갑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이 뒤 후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을 때 우리가 갑일을 왜 하는 거죠? 갑일을 하는 의미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만약에 이런 권리가 많은 상태에서 갑일 신청한다? 갑일 안 받아줍니까? 받아줍니까? 당연히 갑일 받아줘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돈 다 받아가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제 이쪽이었어요. 그죠?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그거였어요. 우리가 가압류할 때, 부동산 가압류할 때 저걸 왜 하지? 나중에 그죠? 매각이 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래서 가압류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동산 그 절차 프로세스를 알아봤고요. 배당, 그 다음에 왜 하는지 알아봤고요. 그 세 번째는 보면 그 배당이라는 거 돈 받는 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압류도 보면 앞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나마 받아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만약에 뒤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받아올 확률이 많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림으로만 볼 때 을이 있지 않습니까? 8천만 원이 아니라 이거보다 한 2억이나 3억이 됐다고 그럴게요. 예를 들어서 됐다고 그럴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비율로 쭉 나누게 되면 그래서 3천, 6천, 3천인데 이게 줄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받을 금액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렇지만 하나도 못 받아요. 왜? 결국 을이 뭡니까? 흡수배당 밑에 걸 전부 다 쫙 자기 걸 3억이라는 걸 만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뒤에서 가압류를 했다. 그럼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보고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에 잔뜩 가압류나 근상이 있는데 그걸 사고보고해서 이걸 부동산 가압류 해주게 되면 그 위에 본안 소송을 하고 즉 소송을 하고 승소가 되면 경매에서 회수하겠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세요? 나중에 경매할 때 배당할 때 뭐 줍니까? 채권 계산서 한 장 나눠주죠. 영원으로 나눠주죠.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없으면 경매 취하시키죠. 받을 게 없으니까. 근데 나보다 위에 사람이 만약에 경매했고 내가 뒤에 했다 그러면 정말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요거 하나까지만요. 우리 부동산 가압류 시효는 3년이에요. 왜? 물품 대금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해놨어요. 해놓은 건 맞아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4년, 5년, 7년 됐어요. 지금 만약에 소송하지 않습니까? 소송 이길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이 소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효 주장하면 여러분 재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효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시효를 반드시 생각하세요. 시효 관리 잘 하세요. 가압류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시효를 연장할 때 가압류도 살아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가압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문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 여러분이 관리하시는데 아니면 평상시 있지 않습니까? 업무 처리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